올해 새해 다짐으로 세웠던 목표들 잘 실천 중이세요? 아마도 잘하고 계셨다면 이 영상을 보러 오지 않으셨겠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다 못했거든요. 인간이 원래 망각의 동물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지나치면 올해 12월이 되어서 또 후회하겠죠. 또 내년 1월에 전에 했던 목표를 다시 세우고 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겠죠. 저희가 이번엔 제대로 끊어내야 됩니다. 가보시죠. 오늘은 작심삼일로 실패했던 새해 다짐 세우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항상 보이는 것에 적어두기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문득 뭔가 답답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올해 목표는 잘 돼가나? 라는 생각이 났어요. 근데 올해 목표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분명 열댓 개는 정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근데 가장 큰 목표로 정했던 거는 기억이 나요. 영상과 마케팅으로 수익 만들기. 영상 목표 중 하나는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책상에 붙어 있어요. 2023년 나의 생일 선물로 실버 버튼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있네요. 크고 쾌적한 뷰 좋은 집. 지금은 원룸인데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여기서 살 순 없죠. 여튼 이렇게 눈앞에 적어둔 목표만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매번 뇌에 각인시켜주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곳에 나의 목표를 적어둬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은 나의 목표를 잊지 않게 다시 각인시켜주거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틀인 목표는 가만두고 세부적인 목표를 재설정하기입니다. 오늘 내용이 새해 다짐 다시 세우기였죠. 다시 세우려면 원래 세웠던 목표의 큰 틀을 알아야 하고 세부적인 건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책에서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봤거든요. 아무리 제대로 목표를 세워도 그 목표는 다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재설정하는 거죠. 막상 실천해보고 나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과 결과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앞서 세웠던 여러 세부 목표 중에 쓸데없는 거는 기억에 사라지고 중요한 건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새로운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큰 틀의 목표는 그대로 두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정해진 세부 틀은 또 새로 만드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를 예로 들면 지금 일주일에 1개 업로드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300을 넘는 게 없어요. 이대로는 내 생일 6월까지 실버는커녕 구독자 1000명도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채널을 찾아보니까 일주일에 5개도 올리더라고요. 영상 퀄리티가 엄청 다르거나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이거 주에 1개는 절대 안 되겠다. 최소 2개는 해야겠다. 3개도 되면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2월부터는 주 1개가 아니라 주 2개를 목표로 실천하려 해요. 이 새로운 목표를 정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전 목표를 위해 했던 실천 중에서 부족했던 점을 찾는 겁니다. 저는 일주일에 나의 컨텐츠 업로드 개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업로드를 1개밖에 못했던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SNS를 보거나 딴짓을 하다가 어느덧 밤 10시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집에 오면 식사하고 샤워하고 바로 대본 작성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에너지 없을 수 있죠. 근데 그거 안 하면 어제랑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든 방법은 하다 보면 찾아지겠죠. 이렇게 저는 새해에 다짐했던 목표를 재설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바로 직전에 한 얘기에서 SNS를 보거나 딴짓이 문제라고 했었죠. 이것들을 없애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3번째인 방해 요소 제거하기입니다. 우리가 세운 목표라는 게 쉽게 달성할 거였으면 목표로 정하지 않았겠죠. 분명히 쉽지 않은 것들이고 시간이 필요한 일들일 거예요.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호르몬 중에 도파민의 역할을 아실 거거든요. 무언가 성취할 때, 새로운 것을 마주했을 때 분비되는 기분 좋은 호르몬이죠. 성취와 새로운 것 2가지에 집중해 볼게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것을 들인 후 성취하는 순간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새로운 것을 마주하는 것도 똑같이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SNS가 있습니다. 인스타를 들어가서 스토리도 보고 피드도 보고 DM 온 거 있나 보고 좋아요 누가 눌러나 확인하고 그것만으로도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유튜브나 카톡도 똑같아요. 구글, 지메일에 알림이 뜬 것도 똑같고요. 새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도파민 분비에 미쳐 있어요. 근데 그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현재 도파민이 분비되느냐만 중요해요. 성취를 할 때 도파민이 나온다고 했죠.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부터 무언가 달성하는 것이 생존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인간의 뇌는 도파민에 미쳐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도파민이 현대에 들어서면서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SNS에 중독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한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손가락 몇 번 휘적거리는 걸로 도파민이 분비되니까요. 그리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SNS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항상 연구하는 것이 그 회사들이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알림 하나조차도 사람들이 확인하는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연구팀을 따로 운영한다고 해요. 그저 우리가 알림을 보고 내용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수천억을 쓴다는 거죠, 매년. 한 번도 아니고 매년이에요. 한낱 인간의 뇌가 그 수천억 연구비를 붓고 있는 도파민 분비 장치에 이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가벼운 손짓으로 도파민을 계속 분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뇌는 어렵게 목표에 도전해서 도파민을 분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를 당연히 적게 쓰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목표 달성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뇌는 최고의 효율을 위해 작동하기 때문에 뇌 입장에서는 이렇게나 쉽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SNS 중독을 벗어나냐? 못 벗어납니다. 의지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눈에 드는 순간 이미 도파민 분비가 시작되니까요. 아니, SNS 하지 말라며 어떡하라고 라고 하시겠죠. 그냥 알림을 모두 꺼야 됩니다. 보이는 알림이나 들리는 알림 모두 꺼야 돼요. 구글 직원들도 지메일 알림에 중독됐다고 하고, 혹시 그 핀터레스트라고 알고 계시나요? 사진을 공유하는 SNS인데 핀터레스트 CEO도 어느 날 집에서 핀터레스트만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어플을 지웠다고 해요.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만든 서비스를 자기가 중독된다고 쓰지 않는데요. 그만큼 인간의 뇌는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지금 정신을 잡고 있을 때 목표 달성에 의지가 불타오를 때 알림이 아예 안 뜨도록 설정을 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인스타그램은 지웠습니다. 유튜브는 삭제가 안 되더라고요. 대신 홈화면에서는 지웠어요. 그래도 들어가려면 최대한 에너지를 쓰는 구조를 만든 거죠. 약간이라도 난이도를 올려야 한 번이라도 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유튜브는 쇼츠, 인스타그램은 릴스로 한번 들어가면 진짜 30분, 1시간 살살 녹잖아요, 시간이. 그러면 SNS가 사회 네트워킹 서비스? 약자잖아요. 인간관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인데 인간관계는 어찌하라는 거냐 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솔직해져 봐야 돼요. 그게 인간관계의 전부인가요? 인간관계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SNS를 들어가야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데스크탑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인스타 아니어도 카톡도 있고 전화도 있어요. 인스타 없던 시절에도 인간관계는 잘 유지됐고 요즘도 인스타 포함해 SNS 안 한 사람도 꽤나 많이 있고 잘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본능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한테 SNS는 득보다 실이 많은 도구인 건 다들 동의하시나요? 도구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도구에 중독되는 게 잘못이란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이 스마트폰에 뺏기는 시간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마다 다른 것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방해 요소가 아예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면 결국 과거와 같은 삶을 반복하게 되고 지금껏 못 이루었던 목표도 당연히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이번엔 방해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 봐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목표 설정을 했지만 작심삼일로 이루지 못하셨다면 진짜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눈에 보이도록 만들고 정기적으로 세부적인 목표를 재설정하고 그리고 나의 목표를 방해했던 요소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제가 책에서 봤던 내용을 공유해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목표라고 세우는 일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목표 달성으로 가는 길에 좌절을 반드시 하게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려면 또 내가 가려는 길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전보다 명확해진 나의 재설정된 목표이고 나의 목표를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눈에 보이도록 적어둔 종이나 글입니다. 또 전에 목표 달성 실패를 하게 만든 방해 요소는 제거를 해야겠죠. 내일부터는 어제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요. 작심삼일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또 실패하겠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인생은 부족하기에 채워가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제 설정한 목표도 완벽히 이루지는 못하겠지만 또 수정하고 성장하면 그만입니다. 목표하신 것들 모두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슈스코였습니다.